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네요. 이상미 영양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영양실장 이상미입니다. 자, 얼마 전에 환자분께서 병원식에서 야, 이런 폭립을 먹을지 몰랐다 이렇게 극찬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도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자, 근데 실장님, 평소 환자분들과 주기적으로 영양상담 하시잖아요. 보통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당뇨식 관련인데요. 아무래도 식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질환 특성 때문이겠죠. 당뇨 환자분들과 식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음식은 먹고 싶긴 한데 정말 먹어도 되냐 하는 걱정들이 많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뇨인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없습니다. 인기 관리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보통 당뇨는 특히 식이 관리가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든 조심해야 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자, 영양사분들의 경우도 더욱 강력하게 이렇게 권고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저희 영양사들도 당뇨 환자분들 보면 이건 드시지 말고 저것도 드시지 말라고 제한 시기를 많이 권해드린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모든 식품을 균형 있게 드시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네, 이 소식에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도 좀 의심스러우시죠? 자,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음식으로 섭취한 영양소가 어떻게 혈당으로 전환되는지를 보면 우선 탄수화물은 100%, 단백질은 50%, 지방은 10%가 혈당으로 전환돼서 우리 몸에서 혈당 올리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처럼 섭취한 영양소에 따라서 당질 총량이 혈당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숨은 변수가 있습니다. 네. 즉 같은 당질 함유 식품을 섭취하여도 식품에 따라서 식후 혈당을 빠르게 혹은 느리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GI 지수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비만이든 당뇨든 단순 칼로리나 당도의 기계적인 계산보다 이 GI 지수의 개념이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당도라고 해도 혈당 상승 속도가 문제라는 건데요. 혈당 관리의 키포인트 중 하나가 급격하게 혈당을 상승시키는 이 혈당 스파이크잖아요. 자, 그런 만큼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는 식품을 잘 선별해서 섭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음식을 섭취했을 때 같은 시간 내에 혈당을 상승시키는 속도를 0부터 100까지 줄 세워 놓은 것을 GI 지수라고 할 수 있죠. GI 지수, 즉 당 지수가 55 이하면 당 지수가 낮은 식품, 당 지수가 55부터 70 정도면 당 지수 중간 식품, 당 지수가 70 이상이면 당 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가장 흔하게 우리가 일상으로 먹는 밥을 한번 실례로 들어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먹는 밥 3분의 1 공기의 열량은 100kcal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GI 지수 개념으로 보면 현미와 백미는 완전히 다르죠. 맞습니다. 같은 양의 흰쌀과 현미로 밥을 했을 때 흰쌀밥은 136kcal의 칼로리를 내면서 현미밥은 그보다 적은 130kcal를 내죠. 보다시피 그다지 큰 칼로리 차이는 없죠. 하지만 흰쌀밥은 당지수가 84, 네. 현미밥은 당지수가 58로 이거는 식사 후에 혈당을 끌어올리는 속도가 현미밥이 현저하게 늦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당연히 현미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미가 건강에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네. 현미로만 지은 밥을 드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쵸? 가장 많은 이유로 소화가 안 된다고들 하시죠. 저 역시 비만이나 당뇨와 같은 대사장애 환자분들에게 식이지도를 하다 보면 이런 저항에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자,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의 경우 배가 그득한 느낌이 오래 가는데 이를 무조건 싫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때론 이 배가 더부룩한 느낌을 즐기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현미쌀 비율을 30% 정도로 시작해서 적응 시기를 가지고 점차 늘려가도록 그렇게 권유드립니다. 또 하나 당뇨인 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빵에 대한 것인데요. 네. 빵도 끊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빵의 선택에 있어서야 당연히 흰 식빵보다는 통밀이나
호밀빵이 정답이겠죠? 네, 같은 열량을 내면서도 당 지수가 식빵 91, 호밀빵 58로 호밀빵이 혈당 상승을 늦게 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죠. 네. 그래도 정말 부드러운 식빵의 유혹 못 끊겠다고 하시면 네.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 오일을 이용해 보세요. 식초 성분과 오일의 지용성 영양소 결합으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샐러드 소스에도 좋고 고기에 뿌려 먹어도 혈당 상승을 낮추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때론 샐러드 한 접시의 칼로리와 당분이 더 위협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 바로 소스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발사믹과 올리브오일 소스, 저도 자주 애용하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또 많이 받는 질문이 고구마 그리고 감자 등 전분이 높은 음식에 대한 것들인데요. 사실 군고구마, 찐감자 모두 요주식품 아닌가요? 네, 그렇긴 한데요. 또 막 그만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반인들에게도 주목받고 있는 전분이 있는데요. 바로 소화되지 않는 전분으로 이미 많이 알고들 계신 저항성 전분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아 당을 올리지 않고 대장에서 유산균에 분해되기 때문에 마치 식이섬유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전분이죠. 그렇다면 쌀밥으로 어떻게 하면 저항성 전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이건요, 오래전에 이경희 TV에서 살짝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밥을 만드는 조리 과정, 그리고 보관 방법에 따라서 이 저항성 전분의 함유량을 늘릴 수 있다는 건데요. 밥을 지은 다음 냉장고에 보관해서 찬밥을 만들면 저항성 전분이 3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방법을 그대로 밥뿐만 아니라 감자, 고구마 등 탄수화물 식품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네.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밥을 지을 때 식물성 기름을 섞어서 지으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자, 이런 팁들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당 지수가 높은 흰쌀, 신식빵, 케이크보다는 당 지수가 낮은 채소, 계란류, 해조류, 두부류 등의 식단으로 섭취 칼로리와 혈당 지수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쌀밥이나 빵을 먹게 된다면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식단과 싸워야 하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이런 작은 습관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맛있는 병원밥 먹으러 가볼까 합니다. 맛점들 하세요. 감사합니다.